지구 남반부에 위치한 거대한 대륙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면적이 768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77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호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배타적 경제 수역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극 바다까지 모두 포함하면 그 면적이 815만 제곱킬로미터로 이는 육지 면적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주는 넓은 육지와 해상 영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변에 특별한 적대국이 없어 그동안 적은 군사력만으로도 평온한 삶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주도 잠수함 만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기에 도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국에서 건조된 E급 잠수함이었습니다. 1914년 총 2척이 도입된 E급 잠수함 중 후속함이었던 AE2함은 1차 세계대전 당시 지중해로 이동해 갈리폴리 상륙 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호주는 영국으로부터 제2급 잠수함 6척, 5급 잠수함 2척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부족한 성능으로 인해 유의미한 전력으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호주 해군은 별다른 활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미군 잠수함 122척, 영국군 잠수함 31척, 네덜란드군 잠수함 11척이 호주의 프리멘틀과 브리즈번 항구를 주 기지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호주의 영해는 1960년대까지 영국 해군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그들이 전력 부족으로 잠수함 한 대의 철수를 선언하자 급하게 오베론급 잠수함 6척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중 배수량 2,400톤의 이 잠수함은 냉전 시기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978년 호주 해군은 오베론급을 대체할 차세대 잠수함을 도입하는 C1114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호주 해군의 요구사항은 3,000톤급의 대형 잠수함, 첨단 전투 시스템 보유, 운용 수명 동안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호주 현지 조선소에서의 건조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의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호주 현지에서의 건조와 성능 보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포기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스웨덴의 코꿈스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코꿈스사가 제안했던 모델은 1200톤의 베스테르 애틀란트급을 호주의 요구대로 3000톤급으로 늘린 타입 471 모델이었습니다. 1987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잠수함의 설계는 코꿈스사가 맡고 건조는 호주 잠수함 공사가 주로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426개의 하청 회사가 포함되었습니다. 1993년 일번함인 콜린스함이 진수식을 갖게 되었고 이후 2003년 6번함이 해군에 인도되면서 호주군은 총 6척의 콜린스급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콜린스급의 가장 큰 특징은 3,400톤의 수중 배수량으로 이것은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의 재래식 잠수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0노트의 순항 속도로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항해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해양 영토가 넓은 호주에게 있어서 원자력 잠수함 다음으로 가장 효율적인 수중 전력으로 여겨졌습니다. 콜린스급의 무장은 533mm의 어레나 대함 미사일을 최대 21발 발사할 수 있으며 길에도 44발이나 장착해 목표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첨단 레이더와 소나 시스템, 전자전 장비, 적 어뢰 회피를 위한 디코이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급은 호주군의 기대와는 달리 운용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체계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 잔망경을 올린 상태에서 항해 시 이상 난류가 발생한다. 소음이 너무 커서 정숙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추진축 부근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주 국방부 장관은 외부 전문 인력을 초청해 콜린스급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프로펠러 블레이드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엔진의 설계와 제작이 모두 잘못되어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게 되었다. 잔망경에 영상 표시가 조악하고 진동도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1200톤급의 잠수함을 무리하게 3000톤급으로 늘린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콜린스급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전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투 체계는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치로 외부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 이를 해석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동과 무장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최초 계약 시 콜린스급의 전투 체계는 미국의 로겔사에서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곧 이 회사의 방산 부분이 보잉사로 넘어가게 되었고 보잉사가 이를 또다시 레이시온사로 넘기게 되면서 개발이 계속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콜린스급은 한 척당 7천억 원이 넘는 제작 비용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투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잠수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호주 해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소음 문제를 포함해 여러 결함을 어느 정도 해결한 호주는 전투 체계도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원잠에 들어가는 AN/BYG-1 전투 체계의 파생형을 장착하게 되면서 간신히 운용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동률은 64% 이하로 떨어졌고 한 척당 1,3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호주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콜린스급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중국의 부상으로 그들의 해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새로운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 C-1000이라 불린 이 사업은 대잠전, 대수상전, 지상타격,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전자전, 특수부대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항속거리가 향상된 대형 잠수함을 무려 12척이나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90조가량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서 당시 가장 유력했던 후보는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수중 배수량 4,200톤의 소류급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제로 운용하고 있어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협상 당시 비용 절감과 생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일본에서 현지 생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었는데 여기에 호주의 노동당과 호주 잠수함공사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호주 국내 업체들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자국의 조선 산업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 진행이 고착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 프랑스의 DCNS사입니다. 그들은 슈프랑급 공격 원잠을 재래식 잠수함으로 개조해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수중 배수량 4,500톤의 이 잠수함은 비록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재래식이긴 하지만 항속거리가 25,000km에 달해 이론상으로는 호주 대륙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호주 잠수함 공사에서 제작하는 방식이어서 노동당과 조선소 노조에서도 환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2021년 어택급으로 명명된 신형 잠수함 건조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이 사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안보 동맹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쿠스라 불린 이 동맹은 지역 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군사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호주에게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주 내부에서는 어택급의 개발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설계하는 어택급이 비록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 잠수함의 성능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주 정부는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 사업의 중단을 통보했으며 계약 취소에 대한 책임으로 8,800억 원의 손해배상금, 3조 원의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7년간의 시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2023년 호주와 미국 그리고 영국은 호주 해군을 위한 원자력 잠수함 사업을 구체화했는데 이것은 총 8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빠른 생산을 위해 영국의 아스튜트급과 미국의 버지니아급을 동시에 들여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초도함은 영국과 미국에서 직도입하고 그 이후에는 호주 잠수함 공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주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계획이지만 문제는 그 전력화 시점이 2040년대에서 2050년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재도 문제가 많은 콜린스급을 향후 20년 정도 더 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호주 해군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력 공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호주의 잠수함 전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헌터급 호위함, P8, 포세이돈, NQ4, 무인 정찰기, AGM-158, 대한미사일과 같은 신형 무기들을
입체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자력 잠수함과 별도로 재래식 잠수함을 따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콜린스급과 원자력 잠수함 사이의 공백을 재래식 잠수함으로 잠시 메우자는 것인데, 그 후보로는 일본의 오야시오 중고 잠수함과 한국의 장보고3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의 일시 도입은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이 구체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호주 해군의 콜린스급 잠수함, 드넓은 해양 영토를 지키기 위해 개발되었던 이 잠수함은 호주 조선서의 부족한 기술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불명예의 잠수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후속 기종으로 계획되고 있는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이 과연 콜린스급의 불명예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